더불어민주당의 새 대표로 국무총리 출신 오선의 이낙연 의원이 선출됐습니다. 이낙연 신임 대표는 오늘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정기 전국 대의원대회 당대표 경선에서 60.77%의 득표율로 김부겸, 박주민 후보를 제치고 1위에 올랐습니다. 네, 민주당 이낙연 신임 대표 직접 연결해서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대표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예. 자, 예상은 됐습니다만은 여러 가지 어려운 조건에서 당대표 선출된 거 먼저 축하드리겠습니다. 먼저 새로운 당대표로 당선되신 소회부터 간단히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어려운 시기에 저에게 막중한 책임을 맡겨주신 국민 여러분, 당원 여러분의 뜻을 무겁게 받아들이고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여러분의 결정에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저와 좋은 경쟁을 해주신 김부겸, 박주민 후보께 감사와 위로의 마음을 전하고 싶습니다. 네, 코로나19 재확산이 정부 여당의 가장 큰 현안일 텐데요. 앞으로 이 확산을 막기 위해 어떤 노력을 기울이실 생각이신가요? 코로나 문제라면 정부가 주도하고 당은 전면적으로 협력해야 합니다. 당이 할 수 있는 역할이라면 조언을 드리는 것, 그리고 현장의 상황을 전해드리는 것, 동시에 국민의 마음을 함께 모으도록 노력하는 것, 이런 것들이 당의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른 분야와 달리 방역에 관해서는 정부가 주도하고 전문가들의 뜻을 존중해서 따라가는 것이 그것이 옳은 것이고요. 당은 현장 중시하는 자세로 정부를 돕도록 하겠습니다. 예. 최근에 재난지원금 지급 문제도 매듭을 지으셔야 될 텐데요. 언제쯤 논의를 시작하실 생각이시고 또 대상자를 선별해서 지급해야 된다는 입장을 갖고 계신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 입장은 그대로이신지 말씀 좀 해주시죠. 네, 이렇게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선 시기는요. 예. 제가 월요일에 자가격리가 끝납니다. 예. 그래서 바로 당정청 회의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민생을 지원하는 방법이 재난지원금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예. 재난지원금이 이상하게 정치적 관심사가 되다 보니까 자꾸 그게 전부인 것처럼 되는 것은 맞지는 않고요. 우선은 이렇게 할 것입니다. 예. 예년에도 추석을 앞둔 민생지원대책이 있었습니다만 금년에는 민생이 훨씬 어렵기 때문에 예년보다 강화된 민생지원대책을 마련해서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재난지원금 문제는 제 마음대로 모든 걸 결정하는 것은 아닙니다만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예. 긴급한 지원금이기 때문에 더 어려운 분께 더 많이, 더 빨리 지원해 드리는 것이 그 취지에 맞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요. 금년 봄에 선거가 있어서 여러 가지 사정 때문에 전 국민께 재난지원금을 드렸었는데 그 결과를 놓고 보니까 고소득층에게 더 많은 도움을 드린 결과가 됐더라 하는 통계가 어제 오늘 나왔었죠. 예. 그런 우려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걸 감안해 가면서 논의해서 결정하겠습니다. 예. 네, 지금 대표님께서도 12일째 자가격리 중이신데 최근 국회에서도 확진자가 나오면서 원격회의 혹은 원격 표결이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는 등 여러 가지 다른 방식의 의정 활동을 준비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예, 여러 가지 이미 그런 준비가 시작이 됐지요. 예를 들면 저희 당에서는 최고회의도 우선 당장 내일은 화상회의로 할 생각이고요. 예. 또 칸막이 된 곳에서 한다든가 그렇게 되고 국회 본회의장도 아마 개의 정족수만 채우면 그 거리 두기를 위해서 중간중간을 자리를 비우는 그래서 듬성듬성 앉게 되는 그런 일이 벌어질 것 같습니다. 국회나 당이나 지금 지혜를 짜고 있습니다. 예. 자, 지금 그 현재 논란이 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의료계 진료 거부 문제인데요. 의대 정원 확대, 공공의대 신설을 두고 정부와 의료계가 갈등을 빚고 있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이 문제는 어떻게 해결돼야 된다고 보십니까? 예, 우선 그동안의 의료계와 정부의 그 협의 결과를 제가 지켜봤는데요. 예. 정부는 의료계가 반대하는 쟁점들 모두에 대한 논의를 유보하겠다. 그러니 의료 현장으로 돌아와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렸는데 의료계는 철회하지 않으면 파업을 하겠다. 이렇게 해서 지금 여기까지 오지 않았습니까? 예. 그런데 환자가 계시는데도 환자를 외면한다는 것은 의료인의 본분에서 벗어나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국민들께서 이번 일로 의료에 대한 상처, 신뢰가 많이 상처받게 된다면
결국은 그것은 의료계의 손해로 가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일단 정부의 진정성을 믿으시고 의료 현장에 돌아와 주십시오. 그리고 제가 알기로 정부, 국회 그리고 의료계가 물밑 대화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압니다. 예. 이번에 물밑 대화가 잘 돼서 이번 일이 빨리 타결되기를 바랍니다. 예. 네, 또 코로나19 재확산으로 잠시 수면 아래로 내려가긴 했지만요. 민주당으로서는 부동산 문제가 가장 큰 현안 가운데 하나입니다. 하반기 부동산 정책과 또 시장 어떻게 전망하시는지요? 우선은 부동산 관련 입법이 지난달에 통과됐지요. 그 시행 초기니까요. 효과가 이제 조금 시간을 두고서 나타나게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부동산 매매 시장은 안정화의 길로 가고 있다고 파악하고 있고요. 예. 단지 임대차 문제는 워낙 큰 정책 변화가 있다 보니까 부분적으로 진통도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됩니다. 그러나 이것도 임차인의 주거권을 보장해 드리면서 함께 사는 그런 포용사회로 가자는 그런 방향이니까 서로 받아들여 주시고 빨리 안정화되도록 협조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임대차 시장도 곧 안정화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예. 부동산 문제는 당과 상의해 봐야겠습니다만은 민관 TF라도 구성해서 상시적으로 논의를 하면서 중장기적인 정책을 이렇게 검토하고 점검하는 필요가 있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일단 부동산 관련 입법이 10여 년 전 동안 거론만 되어다가 이번에 이제 일방 처리다는 비난을 감수하면서까지 저희 더불어민주당이 처리를 했지 않습니까? 예. 그랬으면 이것은 일관성을 가지고 일단 유지해갈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오늘 수락위원설에서 민생 문제를 좀 많이 강조하셔서 이 부동산 문제를 또 추가로 더 질문을 드리지 않을 수가 없는데요. 지금 그 안정화의 길로 가고 있다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국민들이 원하는 수준의 부동산 시장 안정 단계는 어느 정도라고 보고 계십니까? 우선은 안정화, 즉 그 비상식적인 상식을 넘는 가격의 상승이 없는 것이 1차 목표고요. 예. 그 다음에는 과도한 거품이 사라질 정도까지 부분적으로 특정 지역은 좀 내려갔으면 좋겠다 이런 예.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네, 한편으로는 통합당과의 관계를 어떻게 맺으실지도 관심입니다. 통합당은 앞서 당선을 축하한다고 메시지를 남기면서 진정한 협치에 나서주길 기대한다고 밝혔는데요. 가장 먼저 통합당과는 무슨 얘기를 나누고 싶으신가요? 예, 우선은요 몇 가지가 있는데 첫째는 여야 원내대표들께서 국회 내에 4개 특위를 구성하자는데 의견이 접근되고 있습니다. 비상경제특위, 균형발전특위, 에너지특위, 저출산특위인데요. 이것을 빨리 가동하기를 바라고요. 거기서 우리 중요한 문제들이 거의 다 논의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미래통합당이 정강정책을 바꾸고 극단 세력과는 결별하겠다 이렇게까지 말씀을 하고 계시니까 그렇게 된다면 저희들하고 상당히 거리가 가까워질 수 있거든요. 그래서 미래통합당의 새로운 정강정책이 저희들과 비슷해진 경우까지 있습니다. 그렇다면 빨리빨리 그것을 관련된 법을 만든다거나 제도를 만든다거나 이렇게 가면 가장 생산적인 협치가 되지 않겠는가 생각을 합니다. 그런 문제를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님과 곧 상의를 드리고 싶습니다. 예, 끝으로 이재명 경기지사 대권주자로 함께 거론되는 이 지사와의 관계 설정을 어떻게 하실 계획이신지 좀 간단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지금은 국난 극복에 집중할 때입니다. 그래서 국난을 극복하기 위해서 중앙정부, 여야 정당, 지방자치단체가 모두 각자의 역할을 하면서 협력해야 되는 그런 단계지요. 그 이외의 것은 논의할 시기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예, 자, 오늘 인터뷰 감사드리고 다시 한번 축하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